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산 자동화 솔루션에서 이제 단어로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리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정도의 경험을 거치면서 했던 생각들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었는데 1950년대 이후에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획일화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 사람이 그랜저 사면은 저도 그랜저가 사고 싶었고요. TV에서 다시 또 이제 다른 뭐 제네시스가 나오면은 다시 또 제네시스가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다들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생산시설은 너무도 당연하지만은 효율적인 대량 생산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2000년대 닷컴 버블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개별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다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각각 개별화된 나한테 맞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의 포장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조 환경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2020년이었는데 현재까지 그런 변화가 더뎌졌던 이유는 사실은 그걸 구현할 만한 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AI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개별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점점 만족시킬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제품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9년 코비드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제품 공급의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의 제조 환경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면 현재 제조 환경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대표적인 제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도입하기 쉬운 거는 저는 이제 엔진 오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광유라고 얘기하는 엔진 오일은 이제 똑같이 원유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원유 원산지 이라크 어딘가 원산지에서 원유를 캐야 되죠. 그러면 그 원유 캐는 곳을 보면은 가끔 뉴스 비디오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자동화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유를 잔뜩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차 가공 공장으로 넘깁니다. 그쪽 가공 공장으로 넘기면은 이제 원유를 정제하게 되죠. 정제하면 이제 휘발유도 나오고 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엔진 오일에 필요한 제품만 뽑아서 2차 공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2차 공장에서 받아서 일단은 필요한 화학물질을 섞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개별 통에 다 담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드리버리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대량 생산, 획일화된 대량 생산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미디어 서플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딜리버리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근데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를 이제 새로 구입을 하면서 엑소 구입을 고려했는데 엑소를 살려다 보니까 수소 대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소가 이제 왜 부족하지? 더 생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어디서 생산하지? 찾아보니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15%의 수소는 이 원유를 생산할 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면은 오히려 수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수소 공급 요청이 왔을 때 이런 지금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협의와 결정사항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회사에서 결정 관련된 그런 협의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걸릴 수도, 2주가 걸릴 수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 부분,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저희 비엔날에서 내놓는 해답은 IT와 OT의 융합입니다. 이게 비단 비엔날에서만 내놓는 해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트렌드로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물류 시스템, SCM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스템을 IT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OT 시스템은 또 다르게 여러 분야로 흩어져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OT 데이터를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동으로 사람들이 취합해서 ERP나 이런 곳에 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수집해가지고 IT 중에서 다 공급을 해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한 번에 뚝 떨어진다면 저희는 아마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그런 제공 솔루션을 그런 리드 타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비엔날은 기본적으로 OT에서 활동하던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원래는 PLC, 서버 드라이버,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다품종 수량 생산을 위해 가지고 이런 트랙 같은 시스템, 개별 운송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다품종 수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오브너멀 디텍션을 해가지고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던가 이거는 이제 인력 부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이 다 통합돼서 나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델타로봇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합쳐서 굉장히 스무스한 라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OT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와 OT의 통합입니다. IT와 OT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는 이거를 엣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엣지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트렌드화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얼 4.0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이 유행할 때 같이 시작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사실 각 업체마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엔날에서 생각하는 엣지 솔루션의 메인 포커스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엣지 말 그대로 OT의 끝단 그리고 IT의 끝단에서 OT와 IT를 연결시켜줘서 데이터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에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인더스트리얼 컴퓨팅입니다. 엣지 솔루션은 IT와 OT를 통합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IT와 OT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OT 공간은 항상 리얼타임으로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절대적인 데이터, 신뢰성, 절대적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반복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거 없이 OT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IT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용량 데이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합형으로 해서 한 개의 PC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위치한 곳이 뭐 IT의 엣지기도 하고 OT의 엣지기도 하니까 어느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얼타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OT가 있는 산업 현장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IT와 OT를 잇는 엣지 솔루션은 산업 현장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산업 현장에 위치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공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진도 많이 발생하고요. 열이 많은 곳도 있고요. 온도가 너무 낮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이 신뢰성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긴 시간의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뭐 자동화용으로 해서 나오는 IPC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자동화용을 위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3년, 5년 이런 식으로 옛날 CPU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서 이런 솔루션이 나오고요. 그 말이 선사하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급되는 CPU나 기타 등등의 자재들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신뢰성 있게 장기간 동안 제품을 공급합니다. 저희만 장기간 동안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고객사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도 실제로 한 번 개발할 때 일반 제품군에 비해서 핸드폰 1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처럼 장비를 1년마다 바꿀 수가 없죠, 사실. 왜냐면은 그 장비는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가 사용하던 제품군이 단종이 돼요. 단종이 되면은 다른 제품을 써야 되는데 바꿔서 개발하려면은 이 회사는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롱텀으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더스트리얼 컴퓨팅 머신은 기본적으로 OT분에 속해 있는 이런 특징을 이어받아서 그런 장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엣지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만 있으면 되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OT 산업군은 그렇지만은 IT 산업군에 있는 기술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같이 들어오려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 툴입니다. 개발 툴이 OT에서 사용하던 개발 툴과 IT에서 사용하던 개발 툴이 굉장히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패치, 빠른 주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IT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툴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BNR에서는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코드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IT 산업군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Git 시스템이나 코드 관리 시스템 아니면 배포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유연하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솔루션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 솔루션 또한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라는 공장, OT를 개발하기 위한 신뢰성 있고 로버스트한 개발 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와 애자일하고 플렉시블한 개발 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코드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서로 연결돼서 문제없이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BNR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사람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은 줄어도 개발량은 줄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면을 보면은 코파일럿, 저희 많이 쓰는 챗 GPT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코드 제너레이션을 어시스트 해주는 코파일럿 시스템 또한 BNR에 같이 포함되어서 개발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OT 시스템들은 각자의 고유의 특성을 가진 전용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BNR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굉장히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한 거를 이제 어드바이스하고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BNR에서 지원되는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BNR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을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현장에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요런 부분이 개발이 필요한데 동기화할 수 있는 어떤 샘플 코드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짜가지고 드리죠. 짜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 중에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몇 가지 명령어, 몇 가지 질문만 넣으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코드라던가 아니면 함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너레이션돼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컴퓨팅 말고 두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IT와 OT가 융합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IT랑 융합이 되게 되면은 많이 오픈이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한국은 굉장히 폐쇄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내부에 가면 삼성 내부에서만 써야 되고요. LG 내부 가면 LG 내부망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심지어 LG 내부망에도 장비를 연결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 일들이 폐쇄적인 망을 구축하게 되는 이유가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망을 구축하고 터널링하고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고요. 유지 보수하는데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기
중요한 리드타임 단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IT 시스템과 OT 시스템의 융합이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시큐리티 시스템이 필요해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당연하지만은 사이버 보안이라고 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용 반응해야 돼요. 가용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전달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산업 쪽의 노출은 일반적인 신용 노출도 물론 위험하지만 산업적 노출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영화 중에서도 사실 그런 재해를 가끔 보이죠. 발전소가 다 꺼진다던가, 아니면 어딘가 갑자기 불이 난다던가, 아니면 테슬라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 갖다 들이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비엔날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TUV 인증이라고 해서 산업용으로 표준이 되어 있는 안전인증 플러스 안전 중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2023년도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인증서고요. 이런 인증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테스트들과 기능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대두되고 있는 거는 유럽에서 진행되는 CRA 인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8년도에 발효돼서 지금 고객사로부터도 수시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무언가를 안기를 수출하거나 뭔가 산업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 쪽으로 문의가 오고 있고요. 비엔날은 당연하지만은 유럽계 회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과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다음으로 중요한 다음이라기는 그렇지만 데이터 히스토리안,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모아놓는 기능이죠. 데이터 저장해서 모아놓는다고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저장해서 모아놓으면 되지 데이터베이스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하나의 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어디선가 한 군데선가 쓰는 거를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엣지 컨트롤러라는 데의 기능은 중간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말로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다 클라우드나 아니면 서버에다가 저장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하지만 엣지 컨트롤러는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다가 데이터를 다 모아놨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다 모아놨을 때 데이터가 커지면서 방대해지면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엣지 컴퓨팅의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과 사용자를 모두 지원하는 이중 디코리어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엣지 컴퓨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엔날에서 기존부터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마법 프로젝트라고 여러 산업군의 플레이어들이 모여가지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어떤 하드웨어든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나온 엣지 컴퓨팅 모듈이 있습니다. 이 컴퓨팅 모듈이 앞서 말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클라우드로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연결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엣지 컴퓨팅에서는 데이터 로깅, 그 다음에 머신을 위한 게이트웨이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스템,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화면의 중간 관리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꾸밀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바코딩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통합돼서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OT와 IT 간의 데이터를 엮기 위한 연결 기능입니다. 그런 연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샤프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오렌지 박스라는 솔루션을 런칭해가지고 할 때부터 고객사로부터 오는 요청사항이 있는데 대충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신규 공장은 알겠어요. 지금 OT와 IT의 융합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가지고 뭐 비엔날이면 비엔날 다 써서 한 다음에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런 솔루션을 구축할 거예요. 근데 과거 공장에 다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드러낼 수도 없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에 저희가 응답을 할 때 생산 데이터의 연결성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캐노폰, 트로피버스, 프로피넷, 이더넷, 파워링크, 그다음에 이더넷 IP, 이더캣 디바이스 지금 뭐 나열하면 수도 없이 나오죠. 사실은 뭐 한 2, 30가지 정도가 그냥 쭉쭉쭉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통신 방식들이 서로 다 다른데 다 표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픈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오픈되어 있는 모든 대부분의 프로토콜을 비엔날에서는 구현해서 전반적인 그런 브라운 팩토리, 기존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MES나 ERP로 올려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2025년 정도까지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SQL이나 OPC-UA를 통해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게 MQTT입니다. MQTT는 웹 베이스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엣지 솔루션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계, IT 간의 데이터 연결을 손쉽게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엣지 컴퓨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OPC-UA FX. 이미 아마 OPC-UA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산업 표준이고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MES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신데 이 OPC-UA가 실시간성을 아직까지도 아쉽게는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OPC-UA가 TSN 기능과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 기존 망을 이용 아니면 망을 조금 유지 보수해가지고 개선하면서 IP망과 OT망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OT망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도 IP망으로 일부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고요. IP망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도 OT망으로 일부 별다른 추가 큰 노동 없이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OPC-UA FX라고 해서 OPC-UA 프로토콜을 TSN 기반으로 올려놓은 프로토콜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QT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에 연결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MQTT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셔, 정보 발행자가 있어서 정보 발행자가 서버로 주면은 서버가 다시 구독자가 이 서버에서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중 연결이 됩니다.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통신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엣지 아날리스틱스. 이게 엣지 컴퓨팅이 단순한 게이트웨이 역할을만 하기에는 IT와 OT의 산업 환경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IT에 필요한 일부 기능을 OT에서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분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 시스템입니다. 비전 시스템은 그 특성상 OT처럼 정규비를 고정하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솔루션입니다. 쉽지 않은 솔루션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연산 프로그램을 PLC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PLC가 정규비로 작동할 때 무리를 줍니다. 그 PLC의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시간을 보장할 수 없도록 왔다 갔다 하는 레이턴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형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AI 러닝을 넣어서 이제 오너말 디텍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산 제어로 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비전 시스템도 일종의 엣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엔날에서는 기존의 기술력으로는 아마 유럽에서 넘버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하이퍼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서 지금 오버노멀 디텍션이 포함되어 있는 비전 카메라가 나오고요. 이 카메라 안에서 학습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기계와 동기화가 받쳐줘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D로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전은 불확실성을 생각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2.5D로 해가지고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저대비 배경에서 이제 정확한 검출을 할 수 있는 이 솔루션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산 데이터를 직접 어느 정도는 처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언젠가 S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통합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모든 장비의 로그 데이터를 한 서버에다가 다 집어넣더라고요. 다 집어넣은 다음에 제가 가치한 성능 평가 데이터를 뽑아오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다시 뽑아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로딩하는데 30초가 걸립니다. 그 데이터를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 수백 번, 수백 번은 무리인 것 같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십 번씩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매번 시간이 걸리면서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그래요. 그런 불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엣지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UI에서 표시도 해주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남기는 그런 기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아날리시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엣지 컴퓨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비에나에서는 이제 이런 엣지 컴퓨팅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파일스 오픈 소스를 가지고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솔루션을 역시 비에나에서도 같이 이용해가지고 전용화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짚을 만한 거는 이벤스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어기가 하나 돌아가면은 그 제어기가 피드백 제어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성능이 다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노화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터가 노화돼가지고 어느 날 끊어져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지할 건지 아니면은 마그넷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아크포스트랙에 이제 휠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아가지고 나오는 현상. 이런 자연적인 노화 현상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PID 컨트롤 루프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최근 ESG 경우로 인해서 중요해진 ESG 모니터링, 그 다음에 컨디션 모니터링. 저희 장비 들어가는 곳은 OT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장비 렉판에 이렇게 모듈 하나 넣어놓고 연결을 해놓으면은 그 렉이 움직이는 가동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컨디션 모니터링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이 비에나에서 모듈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은 구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비에나에서 차세대 분류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아포스 트랙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휠 같은데 마모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유지보수가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셔틀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나오는데 그런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이 엣지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시입니다. 예시기도 하고 비에나에서는 아크포스 트랙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엣지 컴퓨팅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합니다. 위에서 다 관리하고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다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엣지에서 일반적인 문제들을 중간 관리자에게 리포팅할 수 있는 그런 HMI 툴이 필요하게 되고요. HMI 툴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담당해서 엔지니어를 할 때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잘 동작하기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막상 제가 고객사한테 장비를 공급을 해보면은 HMI가 좋으면은 장비가 조금 안 돌아도 잘못 동작시킨 걸 거야 내가 라고 생각하시고 또 HMI가 안 좋으면은 잘 돌고 있는데도 장비 잘못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HMI는 사람의 판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클리어한 HMI는 굉장히 판단하는데 정확한 디시전을 내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 클리어한 HM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벡터 기반의 그래픽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벡터 기반의 그래픽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지 않은데 지금 비엔날에서는 벡터 기반의 그래픽 시스템을 가지고 요즘에 모니터도 상당히 다양한 해상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상도를 사용하면은 좀 작은 화면에서는 뭐 잘 보였다가 좀 화면이 커지면은 깨지거나 무릎두드려 보이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벡터 그래픽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웹 표준을 따른다는 겁니다. 비엔날이 예전부터도 굉장히 표준을 잘 지키는 회사였는데 대부분 이제 HMI 툴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추가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엔날 같은 경우는 웹 표준을 딱 바로 지켜가지고 HMI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보든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보든 엣지로 보든 아니면 크롬으로 보든 어떤 브라우저로 보든 간에 웹 표준을 지킨 브라우저에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엣지 컴퓨팅에서 필요한 6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오케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지휘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엣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펑션들을 조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RT 시스템은 RT 시스템대로, OT 시스템은 OT 시스템대로, IT 시스템은 IT 시스템대로, OT는 OT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조합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중간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뿐만 아니고 이제 물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런 트랙 종류나 아니면은 자기부상 종류의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엔날의 솔루션을 가지고 구축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심리스하게 굉장히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된 환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OT 시스템을 꾸미고 그것이 또 통합된 환경을 기반으로 다시 IT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전반적으로 IT와 OT의 융합을 원활하게 해서 그런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생산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 NT, 인더스트리 4.0 이런 트렌드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실무자들의 또는 결정권자들의 의견과 일일이 통합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멋진 사연을 펼쳐주신 비엔날 옥태령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자율제조의 핵심, 시뮬레이션이 바꾸는 제조 환경, 한국형 S